네,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참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죠. 하지만 문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통합신공항 전망과 남은 과제에 대해서 결이 다른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통합신공항 건설은 경북 최대의 뉴딜 사업이 될 전망입니다. 먼저 대구시가 투입할 공항 건설비만 9조 원 정도. 정확한 사업비는 곧 발주될 공항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확정됩니다. 연간 1,000만 명 수용 규모의 여객터미널, 10만 톤 수송 규모의 화물터미널은 국토교통부가 별도 예산으로 건립합니다. 경상북도는 최소 1조 원을 투입해 군위와 의성의 항공클러스터와 배후 신도시를 조성합니다. 의성과 군위를 통해 통합신공항으로 연결할 철도 3개, 고속도로 5개 노선 등 당장 그려야 할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 구축에도 9조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에 대해서 천윤결 위원님의 결담 들어볼까요? 네, 내 꿈, 네 꿈. 내 꿈, 네 꿈. 네, 이 지금 통합신공항 확정이 되고 나서부터 이 장밋빛 전망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군위 군수가 꿨던 꿈, 그리고 의성 군수가 꿨던 꿈, 그리고 이 대구 시민들이 꿨던 꿈, 경북의 도민들이 꾸는 꿈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경제 유발 효과,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 어마어마하게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실현 가능할지는 아무도 별로 따져보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공항이 오니까 와, 성공했다, 복권 당첨된 것처럼 기뻐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구 경북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요, 통합신공항이 들어서면 여러 가지 경제 파급 효과로 인해서 몇 조도 아니고 수십조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앞으로의 전망, 그러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네, 이 대경연구원에서 내놓은 연구 보고서의 일부 요약본을 보면 생산 유발액이 36조, 부가가치 유발액이 15조, 그리고 취업 유발 인원이 40만. 40만. 네,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40만에 요즘 기준으로 한 3인 가구로만 하더라도 12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120만의 인구가 늘어난다. 이 정도까지 효과가 있느냐. 되는 건데, 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수치를 말하기에 앞서서 대구경북연구원이라는 연구기관이 뭐 하는 기관이냐. 대구시와 경북도가 출자해서 OEM 방식으로, 주문 제작 방식으로 연구 보고서를 제작하는 곳이다. 이걸 필터링하고 우리가 봐야 된다. 이야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대구 경북 연구원이 OEM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군요. 네. 주문을 맞아요. 하면 나타나고. 그렇죠. 대구와 경북이 돈을 줘서 운영되는 기관이니. 근데 뭐 실제 그렇다 손 치더라도 당장 공항을 건설할 때 생산 유발 효과가 무려 9조 7,841억이나 된다고 해요. 그다음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4조 3천억, 일자리가 10만 5천 개. 이 정도 같으면 분명히 노다지죠. 그쵸. 노다지 맞는데 대경연구원 발표대로 이게 진행이 된다는 전제는 뭐냐면은 공항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을 집행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지 않습니까? 부지 선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수 때문에 13년이나 걸렸는데 공항 건설 과정은 과연 아무런 변수 없이 순조롭게 진행만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겨우 이제 부지 선정이라는 1단계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대구시의 같은 경우에는 공항 소음 문제라든지 대구 동부권의 낙후된 지역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 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 소멸이라는 이 절박함을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 의성과 군위에서 공항 유치 신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이고, 또 공항이 준공되더라도 공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민원들이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제가 염려하는 거는 이 민원들을 공항 운영 공사나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문제가 가장 크다는 거죠. 대다수 지역민들은 경제적 이익을 보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음 피해에 노출될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평생을 이웃과 어깨 부딪히면서 살아왔던
공동체를 갖다가 포기하고 쫓겨나야 된다는 것. 농사 짓던 분들 같으면은 생계의 터전조차도 뺏긴다는 표현이 오히려 적경한 것 같아요. 뺏기고 밀려나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들은 이런 지역민들의 아픔을 고려하고 이분들의 중심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정말로 나쁜 정부가 될 것이다. 나쁜 자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 터전을 잃을 수도 있어서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당장 저도 직격탄을 맞아서. 그렇죠. 네. 손은 어쩝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번식우여서 사실은 며칠 동안 이제 남편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네. 아, 우리가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해보게 됐어요. 마음이 얼마나 안 좋으시겠어요. 그 이때 28년 좀, 해왔던 농사의 종목을 바꿔야 되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 파급 효과라고 해서 금액만 볼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또 기부대 양육 방식으로 진행이 돼서요. 용역 기간 중에 민간 사업자를 좀 선정을 해야 될 텐데 워낙에 큰 규모다 보니까 민간 사업자 선정을 좀 제대로 해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 민간 투자자가 미리 필요한 시설을 모두 지어주고 난 다음에 대구 공항 K2 부지를 개발한 이익을 가지고 이게 진행하는 거잖아요. 앞서 안영진 의원님 이야기했던 이 국방부가 좀 지원을 하는 방안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조금 더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이 민간 투자자가 감당해야 될 몫이 상당히 크거든요. 9조 원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지어놓고 돈을 지불해놓고 나중에 개발 이익을 위해서 한다.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다음 지방선거나 총선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거든요. 특히 이 김해와 이 부산권의 공항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왜 거기는 정부에 돈 지원해주고 여기에는 기부대 양육 방식으로 그대로 가느냐, 이 문제가 이 선거에서도 화두가 될 거고 앞으로 이 공항 사업을 진행하는데 중요한 이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 법안이 통과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렇죠.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기부대 양육 방식으로 대구시가 책임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대구시하고 국방부가 지금 K2 그 부지에 대한 개발 이익이 어느 정도가 될까를 계산을 해봤더니 한 10조가 조금 덜 된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53%는 공공에서 뭐 이렇게 도로를 닦든 공원을 만들든 이런 방식으로 대구시가 직접 아마 개발을 할 것 같고요. 네. 47% 정도는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하게 될 텐데 우려가 좀 되는 거죠. 47%의 이 부지를 민간이 들어와서 개발하고 한다면 이게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걸 볼 때 이게 어느 만큼 빨리 진행이 될까라는 게 좀 염려가 됩니다. 워낙에 경제도 좋지 않은 지금 상황이라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리면 안 될 텐데. 그래서 이전지 결정도 또 미뤄져 가지고요. 원래 계획은 2028년에 민간 군공항 모두 개항이었잖아요. 네. 이게 가능할까요? 글쎄요. 대구시장 얘기로는 26년도에 이것을 개항을 하겠다라고, 그것도 군공항, 민간공항. 그런데 사실은 민간공항 문제는요. 이건 네. 국토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여서 군공항은 이전 절차대로 차곡차곡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토부에서 민간공항을 이쪽에 다시 옮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옮겨온다 하더라도 이 얘기가 대구의 민간공항은 남아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는 어차피 개발을 해서 이쪽에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민간공항의 문제는 이쪽으로 넘어오긴 할 텐데 그 시기가 국토부의 의지에 달린 거여서 저는 이건 좀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후에는 조금은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는 뭐 일정을 준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공항의 비전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상황이 이제 정세가 좀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 수도 이전이 굉장히 핫한 이슈인데 그렇죠. 만약에 세종시가 수도가 돼버리면은 우리 대구 통합신공항도 그 위상이 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세종시에서 인천까지는 한 2시간 반, 3시간 걸리는데요. 세종시에서 대구까지는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봤을 때는 그럼 수도를 보완하는 공항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좀 우리가 예전 강남 개발할 때 막 10차선 이렇게 길을 놨습니다. 70년대 그때 차가 안 다닐 때였는데 먼 미래를 보고 만들었습니다. 그 점 감안하면 지금 최근에 도지사랑
그 시장께서 그런 말씀을 충분한 경제 물류공을 만들겠다 이런 언급을 하신 거는 그런 점에서 적절하다고 보고 우리도 앞으로 이게 그냥 지금 앞으로 잘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조금만 확보해두면 나중에 이제 인천공항이 터미널 1, 터미널 2 되듯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앞으로 수도 이전 가능성을 감안했을 때는 이건 충분하게 가야 된다는 점을 해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충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그렇죠.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집권 여당이 부산 경남권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의 민간공항 부지의 활주로 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구 경북 단체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해줄지. 그러니까 이 협의 과정이 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여지고 아마 선거 전에 뭔가 결정을 하기는 또 어렵지 않겠냐. 그러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거고 안 의원님 이야기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다음 미래를 보고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 일정을 2026년까지 하기 위해서 지금과 똑같은 활주로 길이의 활주로를 여기 통합신공항에 짓겠다라고 하면 이후에 미래는 못 보는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통합신공항 전망과 남은 과제에 대해서 천연길 위원님의 결어도 들어볼까요? 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갖고 있다. 맞기 전까지는. 네. 아, 맞기 전까지는 네. 이 마이크 타이슨, 이 권투 선수가 남긴 명언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통합신공항 관련해서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는데 실제 뚜껑을 열기 전까지, 공항의 문을 열기 전까지는 안일하게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음 피해를 당해보기 전까지는 소음 피해가 별거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 의성과 군위 군민들의 소음 피해 대책 마련이 이 공항 추진과 동시에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본 주만이 할 수 있는 말인가요? 그렇죠.